네, 9월 18일 상한가 보기 시작합니다. 네, 좀 늦었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세 테마부터 보죠. 오늘 사우디가 자국 내 산업단지에 한국 중소기업 공장 설립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강세였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 그리고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다음 달에 중동 순방이 예정되어 있던 관계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모아데이터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기타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이었고,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가 소폭 강세였습니다. 일부 종목은 아주 강했는데요. 테슬라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SK텔레콤과 KT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양 회사와 MOU를 체결했다는 그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엔텔스, KTCS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기타 관련주들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종목, 두 테마 모두 이미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길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 매매로 국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이제 모아데이터, 엔텔스, 그리고 KTCS, 롯데손해보험, 동신건설 이렇게 상한가 갔는데 그 중에 롯데손보 정도는 내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종목을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모아데이터가 오늘 상한가인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입니다. 의료 AI 관련 분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관련주죠. 오늘 이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렇게 엮였는데 자회사로 메디에이지가 있습니다. 모아데이터의 자회사 메디에이지가 있는데 이 과거에 그 사우디 리파드라는 회사와 디지털 헬스케어 공급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부각되었는데요. 재료가 오늘 사우디가 자국 내 산업단지 내 한국 중소기업 공장 설립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모아데이터가 사우디 리파드와 디지털 헬스케어 공급 이력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보다 더 중동 진출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 모아데이터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상한가 마감했는데 결국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100억 전환 사채 발행과 관련된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종가에는 상한가였지만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 상한가가 풀려가지고 마이너스 거래되고 있습니다. 의료 AI 분야에 좀 진출하기 위해서 외부 자금을 조달했다는 이야기죠. 전환사채 발행 형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유치했는데 100억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전환사채의 발행 가격이 2,660원이거든요. 현재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400원이니까요. 3,400원인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전환 가격을 2,660원에 준다고 하니까 주가는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마이너스 거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내용까지는 괜찮습니다. 사우디 리파드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거든요. 의료 AI를 공급한다는 그런 이력이 있다는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었는데 재료는 괜찮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적 전망은 괜찮은 기업인데 재무적인 안정성은 조금 낮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물론 오늘 상한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풀렸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마이너스 거래되면서 장중에 상승 지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국한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게 모아데이터의 차트 흐름인데요. 주가의 위치는 괜찮습니다. 주가의 현재 위치는 괜찮은데 상한가 가고 나서
시과 내로 장 마감 후에 나온 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 좀 안 좋은 부분이어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가 현재 위치를 보면, 네, 아마 여기 오늘 만약에 그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100억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그 악재를 극복하고 올라간다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4,000원에서 3,8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굉장히 높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게 주가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짠다면, 만약에 이 전환사채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이 재료가 좋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악재의 그 내용을 극복하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저는 한 이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가 아마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지선이었는데 이탈해가지고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3,8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는 아마 내일 아마 변동성을 멈추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그 악재를 극복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 3,8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 정도는 좀 놓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예, 이 단기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여기가 4,800원에서 5,000원 그 사이가 되겠네요. 이 정도에서 2차 저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 엔텔스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스타링크 있죠.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SK텔레콤하고 KT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그 재료가 엔텔스와 KTCS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둘 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먼저 SKT의 자회사 엔텔스를 보면은 SKT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2대 주주로 있는데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타링크가 SK텔링크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2대 MOU를 체결했는데 2대 주주가 SK텔레콤인 점이 지금 현재 부각이 되었는데요. 재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적인 전망은 썩 좋은 회사는 아닌데 재무 안정성은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 강도는 재료는 괜찮지만 그렇게 꽤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내용도 연초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스타링크 관련해서 SK텔레콤 그리고 KT와 업무 협약을 맺는다는 이 내용은 연초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엔텔스입니다. 오늘 상한가 가격이 여기인데 딱 저항선에 위치하고 있죠. 이제 보면 저항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단기 고점 정도는 노릴 수 있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최고치가 이 정도고 몸통이 이 정도니까요. 7,300원에서 7,600원 이 정도에서 아마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짧은 단기 매매 정도. 여기 단기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전고점 정도는 또 노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길게 본다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아니면 여기 9,200원 정도 되겠는데 아마 이미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짧게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KT와 관련된 건데요. 스타링크가 KT와 저궤도 위성통신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렇다면 KT그룹에서는 누가 담당하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엔텔스가 SK텔레콤 무선 통신 고객의 그 과금 청구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SK텔레콤에 과금 청구하는 그런 기업이고 고객 관리도 일부 담당을 하겠죠. 요금 청구서 같은 걸 담당하는 기업인데, KT 같은 경우에는 KTCS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KT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KTS가 이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오늘 KTS도 오늘 한 17%가량 올렸죠. 이 KTS는 상한가, KTCS는 상한가, 그리고 KTS는 오늘 16%, 모회사인 KTS는 오늘 16% 오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KT가 만약에 스타링크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KT의 위성통신 서비스 가입자 관리 그리고 콜센터 운영 이 부분은 KTS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 호재는 노출이 안 됐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호재는 노출이 안 됐고요.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이 있었는데, 네, 요 내용이 언론에 일부 인터넷 기사로 나왔는데 KTCS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노출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KT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나 가입자 관리 그리고 콜센터 운영은 누가 할 것인가 아마 KTCS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숨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전망은 괜찮습니다. 의외로 아까 엔텔스보다는 KTS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안정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 KTCS를 한번 보죠. 오늘 상한가, 네, 차트 상한가 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집중 매물대, 여기서부터 여기가 집중 매물대인데 지금 막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거 돌파하고 올라가면 전고점 정도 노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고점 이 정도 5,500원에서 뭐 5,700원 정도 요 가격대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엔텔스보다는 둘 중에 엔텔스하고 KTS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엔텔스보다는 KTCS가 더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적도 좋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둘 중에 하나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돼 가지고 접근한다면 엔텔스보다는 KTS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외로 이 KTCS 같은 경우에는 KT의 그 콜센터, 컨택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의외로 실적이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실적이 의외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에서 영업이익을 연도별로 영업이익을 보면 2019년도에 100억에서 180억, 200억, 240억 실적이 의외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좀 170% 그렇게 썩 낮은 편은 아닌데 나름대로 요 회사가 자산 가치가 꽤 높거든요. 저평가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 현금성 자산도 나름 KTCS 같은 경우에 현금성 자산도 많기 때문에 자산 가치 측면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보면 KTCS가 괜찮다. 뭐 이렇게 보고요. 뭐 좀 낙관적으로 좀 강한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요 정도 가격 보시면 되겠습니다. 5,500원에서 5,700원 정도 보고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 롯데 손해보험이 오늘 상한가였는데요. 롯데 손해보험은 롯데 계열이 아니고요. 사모펀드로 2019년도에 사모펀드로 지분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사모펀드가 2019년이 한 4년 가량이 지났죠. 사모펀드 계열의 그 손보사인데 대주주는 JKL 파트너스라고 해가지고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77% 가지고 있는 업체는 요 손보사인데요. 요 손보사가 이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롯데 손해보험의 그 지분율 주식 77%를 지분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좋은 재료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관사 회사를 선정해가지고 매각한다는 이야기인데 롯데 손해보험의 현재 시가총액이 7,400억이거든요. 전체 시가총액이. 그런데 JKL 파트너스 전체 7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각 가격이 2.7조에서 3조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77% 전체 발행 주식 수의 77%에 해당되는 게 2.7조에서 3조 원대로 이렇게 매각가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시가총액이 7,400억이라고 하니까 현재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상하가 가는 겁니다. 네, 전체 시가총액이 7,400억인데 그 중에 JLK 77%에 대한
지분 매각 가격이 2.7조에서 3조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현재 거래되고 있는 현재 주가가 아주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신한이나 하나금융, 우리금융지주에서 관심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료 가치는 괜찮고요. 실적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재무적인 안전성도 굉장히 재무적인 리스크는 좀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이 77%의 지분 매각 가격이 2.7조에서 3조로 추정된다는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중급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롯데손해보험 차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부담스럽기는 한데 주가가 단기 고점을 지금 막 돌파하고 올라가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중기 저항선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주봉이고 이 가격대가 중기 저항선입니다. 중기 저항선. 중기 저항선을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간다면 1차적인 목표가가 이 정도 3,000원에서 3,700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 3,000원, 2차 목표가 3,700원 정도. 네, 이 정도 보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끝으로는 오늘 동신건설이 상한가 갔는데요. 경북지역 거의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오늘 상한가 간 재료는 노출이 안 됐는데 재료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이 경북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고향이 경북 안동이라고 하네요. 경북 안동에 있으니까 요 동신건설도 본사가 경북 안동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에 들어갔는데 아마 동정표가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야권이 결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동신건설이 오늘 굉장히 강했고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니까 동정표나 야권 결집 같은 것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로서 동신건설이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 추측입니다. 네. 그리고 실적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 치고는 재무 안정성이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재무적인 부채 비율도 높고 재무적인 안정성이 안 좋은데요. 동신건설은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인 안정성은 괜찮은 회사고 좀 장기 투자도 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요 이재명 관련주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구속영장도 청구되었다고 하는데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관련주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저는 짧은 단기 매매로 국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은 하급 정도 보고 매매하시되 의외로 정치 테마주들이 변동성이 많이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변동성이 많이 심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올라가는데 장중에 높은 가격으로 따라잡아 가지고 밀리는 경우도 윗꼬리 달고 밀리는 경우도 가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매매를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 오늘 상한가 보기 말씀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